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배가 아픈 사람은 그냥 쪼잔한 사람일까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죠. 우리는 배가 아픕니다. 오늘은 그 질문부터 같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인드 브릭입니다. 하루가 거의 끝나갈 때쯤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대충 말린 다음 침대에 기대앉아 휴대폰을 켜봅니다. 잠깐만, 새로운 게 있나? 손가락이 습관처럼 SNS 아이콘을 누릅니다. 스크롤을 몇 번 내리다 보면 어김없이 이런 장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친했던 대학 동기가 올린 사진, 새로 받은 명함, 축하 케이크. 드디어 승진했습니다. 옆에서 함께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좋아요는 폭죽처럼 터지고 댓글에는 축하 인사가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고 있는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와, 진짜 열심히 하더니 결국 해냈네. 잘했다. 근데 왜 난 이렇게 그대로지? 축하의 마음보다 먼저 올라오는 건 말로 하기 애매한 배 아픈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스스로를 탓합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친구가 잘 됐다는데 그냥 축하만 해주면 될걸. 내 속이 이렇게 좁았나? 그래서 오늘은 이 배 아픈 감정, 우리가 흔히 질투라고 부르는 이 감정을 조용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람이란 존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는 시험 성적, 조금 더 크면 학교 이름, 더 자라서는 연봉, 직급, 결혼, 그리고 집, 자녀. 나 혼자만의 기준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꽤 자주 누군가의 속도와 위치를 몰래 훔쳐보면서 내 자리를 가늠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잘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고생했네, 잘 됐다는 축하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지? 나는 괜찮은 속도로 가고 있는 걸까? 라는 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크게 들리는 날, 우리는 그 감정의 이름을 질투라고 부릅니다. 연구자 브레네 브라운은 사람들이 질투나 비교를 느낄 때 그 밑바닥에는 종종 수치심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뒤처져 있다. 나는 뭔가 잘못 살고 있다. 이런 문장들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작게 그리고 끈질기게 흘러나올 때 우리는 타인의 성취를 온전히 축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친구의 성공이 원래 있던 수치심을 건드리는 작은 바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질투라는 감정의 정체를 조금 바꾸어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도 저기 가고 싶다는 욕망과 나는 아마 저기까진 못 갈 거야 라는 두려움이 한 번에 올라올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투가 나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투는 나에게도 욕망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내가 못할까봐 무섭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완전히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이 문장은 우리를 괴롭게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솔직한 출발점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루가 거의 다 저문 밤, 친구의 소식을 보고 가슴이 서늘해진 채로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이때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는 곧장 내가 뭘 잘못 살았는지를 찾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선택
어떤 게으름, 어떤 부족함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증거처럼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질투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덜 아플 수 있습니다. 질투는 내 욕망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승진이 부럽다면 거기에는 이런 종류의 욕망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일의 책임과 권한을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내 시간과 노력이 의미 있는 성장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친구의 연애, 결혼 소식이 부럽다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 일 말고 함께 늙어갈 일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린 내 삶에 대한 걱정. 질투를 느끼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저 사람의 인생 전체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한 가지 장면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가진 질투는 타인의 삶 전체가 아니라 한두 장면에만 꽂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면이 말해주는 내 욕망의 방향을 알아채는 것, 그게 첫 번째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마인드 브릭이 제안드리고 싶은 짧은 연습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질투가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을 조금 미워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친구가 아니라 내가 미뤄둔 욕망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마음속에서 질문을 하나 더 이어붙입니다. 그 욕망의 아주 조그만 조각 하나라도 이번 달 안에, 오늘 안에 내 자리에서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답은 거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 중 딱 20분만 나를 위한 공부나 작업을 다시 해보세요. 언젠간 해야지 라고만 했던 일에 한 줄 메모라도 다시 시작해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당장의 인생을 바꿔주진 않겠지만 적어도 질투를 조금 덜 미워하게 만드는 힘은 줄 수 있습니다. 질투를 느끼는 나를 못난 사람으로 보는 대신 이렇게 정의해보는 겁니다. 나는 아직 원하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욕망이 남아있다는 건 삶에 대한 기대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나도 어디론가 가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한 줄의 행동 스크립트로 끝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의 소식이 나를 배아프게 만들었다면 나는 지금 친구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다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한 번만 속으로 따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오늘의 제 몫으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정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오늘의 제 몫은 이 질투를 미워하는 대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종이 위에 한 줄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소식을 보며 혼자 마음이 복잡해졌을 여러분께 조용히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질투를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머릿속에서만 이해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시작이라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의 위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도 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인드 브릭이었습니다.